부정, 올바르지 아니하거나 옳지 못함.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부를 잘한다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명문대들이 AI 부정행위에 뚫렸다는 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600명이 듣는 대형 강의에서 비대면 시험을 진행했는데 학생들이 화면 각도를 조작하고 다른 화면을 보면서 AI를 이용하고 답안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수십 명에게 0점 처리와 징계까지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은 말하는데요. 학생들이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AI 컨닝이 대학을 위협한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정말로 학생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미 예고된 변화를 3년 동안 외면하고 방치한 대학과 교육계의 문제일까요? 저는 분명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교육계와 대학생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사회 전체가 현재의 변화 속도에 어떻게 뒤처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회사원이든 자영업자든 프리랜서든 어디에 있는 누구건 저를 포함해서 지금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질문 앞에 서 있는데요. 변화가 왔는데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는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AI를 누구보다 깊게 실전적으로 경험했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고 있고 AI 시대에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학부모로서 다소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 제안하고 싶은 솔루션도 있어서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의 대학생들은 이미 AI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91.7%가 과제나 프로젝트에 생성형 AI를 쓰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이미 스마트폰처럼 생활 도구가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학생들에게 AI 쓰면 0점이다, AI 쓰면 정학이다. 그게 과연 시대에 맞는 처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대를 잘 따라갔을 뿐이고요. 문제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 쪽이 따로 있는 거죠. AI를 자신의 도구로 만들었고요. 문제를 속도도 빨라졌고 자료도 효율적으로 하고요. 아이디어가 있으면 AI와 협업해서 만들어냅니다. 수업 시간에 필기보다는 녹음을 하고요. 녹음한 자료를 기반으로 요약, 정리, 팩트체크, 그리고 과제까지 순식간에 진행해버리죠. 이게 잘못된 건가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학생들은 새로운 도구를 빠르게 습득했고 그걸 자신의 학습에 활용하는 방법 또한 스스로 터득했어요. 이게 바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 아닌가요? 학생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한 가지, 도구를 너무나 잘 사용한 죄밖에 없어요. AI가 있어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한다? AI가 있어 학습 능력이 저하된다? 과연 그럴까요? 챗GPT가 세상에 처음 등장한 게 2022년 11월입니다. 꽉 채운 3년이 지나고 있죠. 그 당시부터 전 세계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경고를 했는데요. 교육의 방식이 무너진다. 평가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고. 저 같은 비전문가도 그때 확신했어요. 글쓰기 패턴, 대화의 흐름, 전 세계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구조를 보고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거든요. 이건 AI를 조금만 잘 활용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뭘 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문제 제기를 했고요. 대부분은 그 신호를 무시했어요. 토론도 없었고 대비도 없었고 연구도 부족했죠. 그저 감시와 금지만 강화하려고 했죠. 그 결과 지금 터질 게 터진 겁니다. 예고된 참사라는 얘기죠. AI에 뚫린 대학, 대책은 아직 깜깜. 당연한 거죠. 대책을 세운 적이 없었으니까요. 교육계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영역인데요. 뭐 하나 바꾸려면 수년이 걸리고요. 이해 관계자도 많고 선례도 중요하고 책임 소재도 복잡합니다. 하지만 AI는 기다려주지 않죠. 오늘 나온 최신 기술이 내일이면 지나간 기술이 되어 있고요. 지금의 속도와 앞으로의 변화 속도는 기존의 3년보다 훨씬 빠를 겁니다. 2, 3개월이면 새로운 모델이 계속해서 나오고요. 머뭇거리는 3년 동안 이미 세상은 달라졌고요. 대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교수님들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지금 시스템으로 학생들이 잘 다니고 있는데 뭐하러 바꾸나. 이런 구조에서는 AI 시대의 교육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인재를 발굴하는 건 더더욱 어려워지겠죠. 변화를 두려워하는 조직, 그리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시스템, 책임을 회피하는 리더십까지 변화를 거부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최근 시험 문제뿐 아니라 몇 달 전 논문 부정 행위가 있기도 했는데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글씨로 AI가 읽을 수 있도록 하고 논문의 점수를 좋게 평가하라는 문구를 넣어둔 거예요.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꼼수를 부린 거죠. 이것 역시도 언론은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하지만 SNS, 블로그, 온라인 마케팅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이미 몇 년 전부터 다 썼던 기법들이에요. 네이버 블로그 하는 사람들이 공백 문자, 히든 텍스트, 별의 별 꼼수를 쓰던 게 이미 몇 년쯤 됐고요. 그리고 그건 진작에 막혀버린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교육계에서는 이런 기술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고요. 이 방식이 SNS에 확산되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고 논문들을 다시 검증하기 시작했죠. 같은 시기에 일본의 한 교수는 똑같은 방식으로 학생들을 속였는데요. 과제로 전달한 PDF 자료에 보이지 않는 투명 글씨로 문제에 대한 답을 작성할 때 전혀 관련 없는 특정한 단어를 무조건 넣도록 표기를 해두고요. AI가 읽을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심어둔 거죠. AI를 활용하는 방식을 알고 있으니까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평가의 기회로 만든 건데요. AI의 답변을 그대로 복붙하면 바로 걸리고요. AI를 사용했더라도 진짜 이해한 학생은 그 단어를 지우거나 바꿔서 제출하겠죠. 게이오 대학은 이미 2023년에 AI 사용에 대한 내부 지침을 마련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과제와 시험에서 교수가 허용할 때 AI를 사용하되 사용한 사실을 반드시 명시하게 했어요. 이게 핵심인데요. AI를 쓰지 마라가 아니라 AI를 사용했다면 속이지 말고 어떻게 활용했는지 명확히 밝히라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AI를 맹신하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고 검증해서 과제를 제출하라고요. 이게 지금 시대에 맞는 교육이겠죠. 2025년에 화면 봐라, 손 올려, 눈동자 돌아가는 거 확인하고 AI 쓰면 안 돼. AI 썼으니까 0점 처리야. 국내 굴지의 명문 대학교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창피한 일인 줄도 모르고 언론은 학생들의 부정행위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참 부끄럽더라고요. 2007년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죠. 현재 만으로 18세들이 07년생입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AI라는 게 태어나면서부터 존재했고 함께 자랐다는 얘기죠. 그런데 교육계는 여전히 손으로 쓰는 시험이 공정하다고 외치고 있는데요. 자동차를 타는 건 부정행위고 말을 타고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저는 교육 전문가가 아니에요. 하지만 현장에서 피 터지게 AI로 먹고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저조차도 몇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세상의 패러다임이 변할 것이라는 생각이 아주 명확했는데요. 오류도 많았고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불리우는 잘못된 정보는 지금보다 훨씬 많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죠. 하지만 제 눈엔 분명 해결될 오류로 보였고요. 발전 가능성이 명확하게 보였는데요. 최근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지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가장 자주 듣던 얘기가 AI가 아직은 좀 별로죠. 아직은 좀 멀었어요. 특히 고소득의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AI를 비웃었고 저는 속으로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계산기와 누가 더 빨리 계산하는지를 경쟁하나요? 컴퓨터를 이기려고 경쟁을 하나요? 왜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학습했다는 AI를 잘 활용하려고 하지 않고 경쟁을 하려고 하는 걸까? 참으로 미련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비판하고 싶은 지점이 상당히 많은데요. 하지만 비판만을 위해 이 영상을 제작하지는 않았고요. 참고할 만한 몇 가지 솔루션이 있어서 이 영상이 잘 퍼지기만 한다면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저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도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고요.
하나는 음성평가 시스템인데요. 토플 시험을 칠 때 스피킹 과목처럼 말로 답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AI가 답을 주더라도 학생이 직접 읽고 자신의 언어로 말해야 되겠죠. 이 과정 자체가 학습이에요. 내 언어를 학습시킨 뒤에 AI로 과제를 진행한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말로 설명하면 어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연스럽게 말하기 위해선 반드시 내 머릿속을 한번 통과시켜야 돼요. 그 과정에서 학습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겠죠. 이 방식은 교육자의 입장에서는 모든 음성을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귀찮아질 거예요. 만약 이 음성 파일을 STT 기능으로 변환해서 다시 텍스트로 채점을 한다면 말짱 도루묵이 되겠죠. 또 다른 방식은 붙여넣기가 되지 않는 웹 환경을 만들면 됩니다. AI를 써도 상관없죠. 복사 붙여넣기가 되지 않고 직접 타이핑을 해야만 하는 환경을 만들면 되는데요. 이건 디지털 필사가 되고요. 지식을 통과시키는 과정 자체가 학습 효과를 만들겠죠. 옛날부터 선비들이 왜 책을 베꼈었죠? 읽기만 하면 머리에 안 남기 때문이겠죠. 우리 세대도 깜지라고 불리우는 과정을 통해서 필사를 하며 학습을 했는데요. 손으로 쓰면서 한 글자 한 글자 뇌에 각인을 시켰어요. 디지털 시대에도 같은 원리를 쓰는 겁니다. 하지만 타이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짜야 되겠죠. 앞서 언급했던 게이오 대학처럼 AI를 사용한다는 전제를 둬야 다양한 평가 방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졸업하고 회사에서 뭘 하게 되죠? 졸업할 학생들뿐만 아니라 현재의 직장인들도 AI를 쓰라고 하죠. 업무 효율을 올리라고, 생산성을 높이라고, AI를 쓰라고 강조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대학에서 AI를 쓰면 0점? 이게 말이 되나요? AI를 맹신하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고 검증해라. AI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AI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 답변을 어떻게 검증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들었는지 제대로 쓰는 법을 가르치는 게 맞는 거겠죠. AI에 썼으면 어떻게 썼는지 쓰세요. 사용 내역 제출 의무화. 숨기면 F고요. 당당히 쓰고 검증하면 A. 이런 방식들도 가능하겠죠. 제가 생각한 솔루션은 정답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금지만 외치면서 아무 대비도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나은 논의의 출발점이 될 거예요. 이거 3년 전에 하면 됐을 일이었고요.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학생들 잘못이 아니죠. 아무 준비도 안 한 어른들 잘못입니다. 교수님들, 교육부 여러분, AI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가르치시는 게 좋겠죠. 제대로 쓰는 법을. 학생들이 아니라 우리가 창피한 겁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